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7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밤 11시 26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네, 저번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저번 주는 제 생일이 있었는데 올해 생일은 정말 우연히 저희 아버지랑 생일이 겹쳐가지고 함께 생일 파티를 했답니다. 저는 6월 23일이 생일이고 아버지께서는 5월 6일이신데 죄송해요. 5월 6일이신데 올해는 딱 겹쳤어요. 생일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생일이 겹쳤을까 하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만약 제가 한국인들한테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면 그랬구나 하고 다들 이해를 할 거란 말이죠. 이거는 한국의 다양한 나이 계산법과 생일 계산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일 6월 28일이죠. 내일부터 한국의 이 세계적인 나이 계산법, 인터내셔널 에이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복잡해졌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새로운 나이 계산법에 적응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들도 더 헷갈려지기 전에 오늘은 다양한 한국의 나이 계산법과 생일 계산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머리 아플 준비 되셨나요? 안타깝지만 한국에서는 이 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지만 모르는 척 할 수가 없네요. 네, 나이가 한 살만 많아도 언니, 오빠, 누나, 형 이렇게 부르는 방법도 다양하고 또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많이들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하는 거는 몇 살이에요? 보다 좀 더 정중하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외국인이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나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서 그래서 한국인들한테 언니, 뭐 형 이렇게 안 불렀다고 해서 그렇다고 화를 낼 리는 없겠지만 이왕 한국 사람들과 어울릴 거 확실히 알아두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이 계산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나이부터 시작해 볼까요? 한국에는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는 나이, 두 번째는 만 나이, 세 번째는 연 나이입니다. 여러분 벌써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는 나이란 세다라는 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숫자를 카운팅 하는 거를 세다라고 합니다. 뭐 1살, 2살, 3살 이렇게 세는 걸 세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는 나이 계산법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코리안 에이지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나이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몇 살이냐, 너 몇 살이니? 하고 묻는다면 이 세는 나이 계산으로 보통 말을 하곤 합니다. 다음으로 만 나이였죠. 이 만 나이는 인터내셔널 에이지랑 똑같아요. 생일이 되면 나이가 바뀌는 그 시스템. 이거는 한국에서 언제 쓰냐면 뭐 여러분들이 병원 갔을 때 병원에서 약을 받았을 때 그럴 때 이 만 나이로 적어서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신문 같은데 누구 김철수 30세 이렇게 적을 때 아니면 각종 서류들 있어요. 뭐 집 계약서라든지 그런 거를 쓸 때는 집 계약서에 나이를 안 쓰는구나. 아무튼 뭔가 이런 중요한 서류 같은 거를 쓸 때는 만 나이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연나이죠. 예. 연나이는 사실 모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저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뭐 사용하는 곳도 있다고 해서 찾아왔더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이 몇 년도죠? 2023년도잖아요. 이 2023년 빼기 내가 태어난 연도 했을 때 나오는 나이가 그냥 연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이 그 해, year이니까 그냥 이 뭐라 해, 이 year에 따른 나이 계산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언제 사용이 되냐 하면 법 같은 거를 적용시킬 때, 뭐 재판할 때, 그럴 때 필요한 나이 계산법이라고 하는데, 네,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세는 나이랑 만 나이, 이 두 가지네요. 그쵸? 만 나이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코리안 에이지, 세는 나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한 살인 거예요. 대한민국 어떤 아기들도 0살은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 들어가면은 1학년부터 시작하잖아요. 0학년 없죠? 그거랑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1월에 태어났든 12월에 태어났든 뭐 6월에 태어났든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한 살인 겁니다. 자,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는 해가 바뀌면 2023년에서 2024년이 되는 거, 2024년에서 2025년이 되는 거, 이렇게 새로운 해,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는 거를, 새해가 시작되는 거를 해가 바뀐다라고 한국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해가 바뀌면 여러분들은 2살이 됩니다. 무조건.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오실까요? 2023년 1월에 태어난 아기도 1살, 2023년 12월에 태어난 아기도 1살이에요. 근데 2024년이 되면 두 아기 모두 2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두 아기를 옆에 나란히 놓고 보면 어떨까요? 1월에 태어난 아이는 이미 12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12월에 태어난 아기는 겨우 한 달 지난 거잖아요. 전혀 동갑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겠죠? 그래도 여전히 이 둘은 동갑입니다. 네. 지금은 이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차이가 안 나지만, 뭐, 이 아기들이 22살쯤, 아니면 뭐, 42살쯤 돼서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날까요? 전혀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연습을 좀 해볼까 하는데, 우선 쉬운 문제부터 드릴 테니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여기 2020년에 2020년 6월 27일, 오늘이 27일이잖아요. 2020년 6월 27일에 태어난 민수가 있어요. 이 민수는 지금 2023년 6월 27일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몇 살일까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같이 계산을 해봅시다. 우선 2020년 6월 27일에 태어나자마자 1살이었겠죠? 그러면 2021년에 2살이 되었을 거고, 2022년에는 3살, 지금은 2023년이니까 4살이겠네요. 민수는 한국에서 4살입니다. 근데 이게 인터내셔널 에이지로 생각을 하면은 3살이잖아요. 오늘 생일이니까 딱 3살이 되는 건데, 이 국제 나이, 만 나이에서는 어제는 아마 2살이었을 거예요. 예, 오늘 생일이니까 3살이 된 거니까. 하지만 어제든 오늘이든 한국에서는 똑같이 4살입니다. 생일은 왜냐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만 나이로 보면은 생일이 안 지나니까 2살. 이렇게 보면은 생일에 따라서 이 한국 나이가 국제적인 나이, 만 나이보다 1살에서 2살 정도 더 많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제 미국에서는 2살이었는데 오늘 3살이 됐고, 근데 한국에 왔더니 어제도 오늘도 4살이에요. 그래서 1살에서 2살 정도 이렇게 나이가 많은 게 한국 나이.
조금 감이 오셨을까요? 저도 얘기하면서 헷갈려가지고 말을 좀 더듬었는데 자, 다음 문제 연습을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좀 어렵게. 여기 1992년에 태어난 소은이가 있습니다. 1992년에 태어난 소은이가 있고 소은이는 2023년 6월 27일 기준으로 몇 살일까요? 잠깐 멈춰놓고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같이 계산을 해보면 자 1992년에 태어났으니까 2000년에는 몇 살이었지? 9살인가요? 3, 4, 5, 6, 7, 8, 9, 10 잠깐만 아니죠 2, 3, 4, 5, 6, 7, 8, 9, 10 2000년에는 9살이었을 거고 그리고 2001년부터 23년이 흐른 거니까 23 플러스 9를 하면은 32네요. 32살이 되네요. 이거를 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연도 2023년 빼기 내가 태어난 연도 이 소은이는 1992년이었으니까 2023 빼기 1992년 더하기 1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연도 내가 태어난 연도를 빼고 플러스 1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게 되면은 소은이가 32살이 된다는 거는 금방 계산이 되겠죠. 아무튼 이런 복잡한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저희는 생일이 되면은 나이가 바뀐다는 개념이 훨씬 좀 생소하고 계산이 어렵거든요. 이런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가 바뀌면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전부 다 같이 나이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나이라는 게 좀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선배랑 후배 이렇게 위아래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의 구분이 확실해지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이 8살이 되면 처음으로 학교를 가게 되는데 초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1학년은 다 8살인 거예요. 그리고 2학년은 전부 다 9살. 그러니까 1학년이 2학년보다 무조건 어리죠. 그래서 2학년은 1학년한테 무조건 다 언니들이고 다 오빠들이고 형이고 누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니나 오빠한테 나쁘게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언니랑 오빠들도 동생한테 나쁘게 하면 안 되지만 한국처럼 예의가 중요한 나라에서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존댓말도 써야 하고 그러니까 말투도 바뀌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복도에서 아는 선배를 마주치면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곤 했답니다. 대학교 때부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더 당연하게 한 살만 더 많은 선배를 만나도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말하려고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다 같이 나이를 먹는다는 표현도 한국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같은 학년의 친구들이 모두 다 같이 한 살 더 많아진다는 게 또 재밌는 해프닝도 만들어내는데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는 한국에서는 20살이 되면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인이라면 여러분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학생이었다가 지금은 그냥 청소년이었다가 딱 성인이 되는 날 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네, 술을 먹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 한국의 1월 1일을 보면은 1월 1일에 다 같이 성인이 되는 날이기도 한단 말이죠. 19살이었던 친구들한테는 1월 1일이 성인이 되는 날입니다. 다 같이 말이죠. 반 친구들 다 같이 성인이 되는 날이에요. 얼마나 다 같이 이렇게 들떠 있겠어요. 그래서 1월 1일에 한국 술집 앞에 가면은 이렇게 어려 보이는 친구들이 이렇게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줄을 서서 이 따끈따끈한 신분증, 발급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신분증을 다들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들고 있고, 이거를 이렇게 당당하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두근두근 이렇게 들고 있고, 딱 1월 1일 땡 12시가 넘으면 입장이 되면서 다 이렇게 나의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생일이래. 저 성인 됐어요 하면서 당당하게 다들 와르르르 들어가는 그런 재미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계산법 막 플러스 1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은데, 생일까지 하면은 좀 너무 많지 않나,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됐는데, 이미 앞에서 생일까지 다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힘내서 들어주세요. 생일은 한국에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음력 생일과 양력 생일,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이 2가지를 구분하려면 먼저 양력, 음력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시간이란 거랑 날짜, 달력 이런 게 사람들이 우리끼리 보기 편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규칙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대부분, 아마 전부인가? 아니면 대부분 세계에서 같은 기준으로 날짜를 세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23년 6월 27일은 대한민국에서 화요일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계시든 다 똑같죠. 이 일반적인 달력이, 이 전 세계적으로 기준이 되고 있는 달력이 양력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음력과 양력 중에 양력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똑같이 쓰고 있는 달력이고 날짜인 거죠. 여러분들은 이 달력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실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같긴 한데 다 까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좀 다시 떠올리면서 찾아봤는데, 이 양력, 이 평범한 달력, 일반적인 달력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다. 이렇게 생각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한 365일 정도가 걸려서 우리는 그 기준을 따르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이거를 더 깊게 알면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만.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이 아시아권에서는 다른 기준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게 음력이라는 건데, 이거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에 집중을 한 게 아니라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1년이 354일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정확히 이해는 안 가도 대충 2가지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아시겠죠?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왜 이런 다른 기준을 쓰게 된 건지 이런 역사적인 것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양력, 달력을 사용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음력이라는 것은 이 양력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까 계속 날짜가 바뀌어요. 왜냐면 이거는 1년이 354일 정도가 되도록 계산이 된 거니까. 자, 앞에 있는 거 다 이해가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단다 해가지고 절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양력은 그냥 달력에서 보이는 그 달력인 거고, 음력은 이 달력에서 30일 안쪽으로 날짜가 계속 바뀌는 좀 까다로운 달력이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30일 안쪽으로 날짜가 계속 바뀐다. 그게 음력이다. 이 음력 달력은 과거에 좀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중장년층이라고 하죠. 아주머니, 아저씨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 그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부분 50대 이상의 부모님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이 부모님들은 대부분 음력 생일로 챙기고 계세요. 네, 저는 생일을 음력으로 챙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 음력 생일로 챙기고 계세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아버지 생일은 원래 5월 6일이신데, 작년에는 6월 4일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6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30일 정도 날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좀 한 넉넉히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2달 안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뀌는 그런 날짜가 음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 생신을 챙겨드릴 때는 신경을 잘 써야 합니다. 올해 우리 부모님 생신은 며칠이시지? 하고 이렇게 잘 찾아봐둬야지. 안 그러면 깜빡하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잘 기억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달력들 중에 좀 어떤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날짜 위에 조그맣게 다른 날짜가 적혀있는 달력들이 있거든요. 그게 음력 날짜들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랑 제 생일이 올해 같을 수 있었던 거고요. 한국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아니죠. 2개가 있는데 그게 설날이랑 추석이에요. 이 설날, 새해, 그리고 추석은 땡스기빙 같은 그런 명절인데 이 전통적인 명절도 음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날짜가 바뀝니다. 크리스마스 같은 거는 12월 25일 정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한국의 설날은 뭐 1월 1일부터 1월 5일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올해 설날은 이때고 내년 설날은 이때고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새해가 되면은 달력을 이렇게 보면서 올해 설날은 언젠가, 그러니까 설날은 쉴 수 있으니까 쉬는 날은 언젠가, 추석은 언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곤 하죠. 올해 설날에는 주말이 껴있는가 아닌가. 주말이 이 설날에 껴있으면은 쉬는 날이 줄어들게 되는 거라서 주말이 안 껴있길 바라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곤 합니다. 참고로 올해 설날은 토요일, 일요일 다 껴있어서 아주 토, 일, 월, 화 이틀밖에 더 못 쉬었다는 거. 그래서 매우 슬펐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나이 계산법이랑 생일 계산법은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모두 챔피언이십니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다양한 나이 계산법이랑 생일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28일 수요일부터 한국의 나이 제도가 공식적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원래 이렇게 세는 나이, 한국 나이가 이제 없어지고 만 나이, 인터내셔널 에이지랑 똑같이 바뀌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한국인들이 이 나이에 빠르게 적응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평생 이렇게 1월 1일만 되면 이렇게 나이를 먹는 그런 경험을 지금 20년이 넘게 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생일의 나이가 바뀌는 이런 문화에 적응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선배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다른 생일 기준을 적용시키면 동갑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선배들은 이제 선배들이 아니게 되는 건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인들이 이 나이 제도에 익숙하게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 "아 뭐 26살이에요." 아 그거는 어 어떤 나이인가요? 한국 나이 아니면 원래 나이 아니면 만 나이 뭐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이 나이라는 거는 한국에서 아직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화가 빨리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 지인 중에 이제 곧 30살, 30살이 되는 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놀릴 때, 내일 모레, 그러니까 곧 30살이네요. 이렇게 놀리면, 야, 너네 새로 적용되는 나이 계산법 몰라? 그렇게 하면은 나 2살이나 어려져 하면서 그렇게 필요할 때는 되게 기뻐하는, 필요할 때는 써먹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국제 나이는 무조건 지금 현재 나이보다는 1살에서 2살 정도 어려지기 때문에 또 어려지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기도 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조금이 아니라 많이 어려운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한국 문화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셨길 바라고요.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거나 한다면 댓글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좀 얘기를 안 한 또 더 복잡한 개념들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빠른 연생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는 다루지 않았는데 아무튼 얘기할 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시고 이 주제들 말고도 또 다른 주제들, 알고 싶은 주제들이 있으시다면 이것도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